운동량과 충격량은 오늘 이 시간에 할 건데 그래프적인 해석이 더 중요하니까요. 운동의 기술적에서 어떤 VT 그래프와 AT 그래프까지 잘 생각해서 풉시다.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해줄 거니까 잘 따라오세요. 먼저 여러분, 운동량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세요. 운동량은 물리 용어 중에 참 솔직하고 힘 있게 써준 값으로 최고값이에요. 운동량.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물리량이에요. 자,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물리량이다 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 말 속에서 이걸 찾아야겠죠. 운동하는 뭐가 있다는 거죠? 속도가 있다는 겁니다. 속도는 같이 알고 계세요. 벡터예요. 벡터가 무슨 뜻이에요? 크기도 있고요. 거기에 방향도 있다는 뜻이에요. 방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지? 우리가 보통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뭐라고 했지? 플러스 값. 그 다음에 방향이 반대면 마이너스 값을 붙여서 계산을 한다. 플러스를 정방향으로 잡고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는 역방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방향이 오른쪽이면 역방향은 어디예요? 왼쪽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부를 때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 여기에 물체라고 해서 이 물체는 눈에 보임으로 인한 얘를 갖고 있어요. 질량이. 그렇다면 속도는 단위가 미터 퍼 세크예요. 질량은 단위가 킬로그램이고요. 얘는 스칼라죠.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없는 물리량 값을 스칼라 값이라고 했고요. 방향이 있는 크기와 방향이 동시에 존재하는 물리량 값은 벡터라고 했죠. 그렇다면 미터 퍼 세크를 해석을 해보자. 값만 해석하네. 분모부터 해석합니다. 몇 초 동안? 1초 동안.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1이잖아요. 1초 동안. 자, 이 말이 꼭 들어가라고요. 어디로? 어디로란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속력이에요. 스칼라죠. 하지만 어디로란 말이 들어가면 이건 속도가 되어서 몇 미터 이동해 이 뜻이. 알겠습니까? 공식적인 접근하지 마시고. 그럼 운동량은 어떻게 계산되어지느냐? 우리가 운동량을 이렇게 얘기하죠.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값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얘는 단위가 킬로그램이었고요. 얘는 단위가 미터 퍼 세컨이 결국은 운동량의 단위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다라고 하지요. 여러분들 공식에서는 얘를 P라고 놓고요. 소문자입니다. 대문자 P는 참고적으로 전력이에요. 소비 전력. 알겠습니까? 얘는 M이라고 놓고요. 얘는 V로 놓으니까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MVP 이렇게 알아두세요. MVP. 아시겠어요? MVP는 운동량 공식입니다. 자, 근데 하나 더 알고 들어가야 돼. 이거 왜 필요해요? 이 장에선 이걸 모르면 문제를 못 풀거든. 이거 왜 필요할까요? 운동의 법칙 중에 관성법칙 배웠어요. 관성법칙. 여러분, 관성이라는 게 뭐였어요? 자신의 성질을 유지하려는 거죠. 그죠? 자신의 성질을 유지하려는 거. 그러면 그 성질을 유지하려는 그 습성, 그 형태, 그 성질이 뭔데요? 정지나 등속 운동. 기억났어요? 정지 상태라 등속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움직인다면 그 속도를 그대로 갖고 가야 되고요. 멈춰 있다면 속도가 0이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이제 바꿀 거예요. 걔를 그 움직임을 무너뜨릴 거라고요. 그러면 무엇이 들어가면 되죠? 외력이 가해지면 돼요. 그 물체의 외력이 가해지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외력을 만약에 가한다고 했을 때요. 얼만큼의 외력을 가할 것인가 대충 어림값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 우리는 운동하는 물체는 이 값을 보면 돼요.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한테 질량이 운동 중에 질량이 변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그건 물투에서도 좀 심화 쪽에서 나오고요. 대부분은 질량은 그대로 변함이 없고요. 알겠어요? 외력을 가해주면 뭐가 변한다고 봐야 돼요? 속도가 변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관성이 얼만큼의 힘을 갖고 있느냐, 그거를 무너뜨리려면 얼마의 외력을 가해야 되냐, 그럼 관성력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움직이는 물체에, 운동하는 물체의 관성력이 운동량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질량이 아무리 작더라도 속도가 엄청나게 커버리면 걔들의 관성을 무너뜨리기가 어려워요. 그게 총알 같은 거였죠. 그죠? 질량이 작더라도 속도가 엄청나게 커버리면 그 운동량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관성력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럼 두 번째, 속도가 매우 느리더라도 질량이 엄청나게 커버리면 그 또한 관성력이 큰 거겠죠. 이해 갔어요? 그럼 운동량 쪽의 개념이 관성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좀 쉬울 겁니다. 몇 가지 됐죠? 그러면 여러분, 얘를 한번 들어보고서 우리는 얘가 제일 중요해요. 물리는 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첫 번째, 질량이 1kg짜리가 있고요. 속도가 뭐 3m/s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운동량이 얼마겠습니까? 당연히 mv니까요. 얘는 3kg/ms라고 할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이 운동량이 변하느냐? 지금 현재로는 안 변하고 있어요. 이게 운동량 값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면 여러분 VT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시간과 속도 그래프. 여러분 이게 속도라는 거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물리를 처음부터 물포하는 친구들의 첫 번째 특징, 안 읽어요. 가로축, 세로축을 안 읽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가로축이 뭐냐? 시간이요. 세로축은 뭐냐? 속도요. 그럼 이 물체는 일단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속도이기 때문에 얘는 상관없다고. 질량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속도가 얼마냐는 거지? 3이요. 속도가 3인데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 이게 무슨 운동입니까? 등속 운동이잖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 자, 이걸 써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합시다. 이거 뭐와 뭐의 그래프예요? 시간과 누구의 그래프지? 운동량 그래프예요. 운동량. 그럼 얘를 여기로 바꾸려면 누구를 곱해주면 되죠? 질량이요. 이 운동량 얼마라고 했어요? 3이요. 맞죠?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자, 제가 여러분들이 보기 쉬우라고 숫자까지 똑같이 만들어 놨지만 사실은 숫자가 틀려지는 게 여러분들 보기가 더 쉬울 거야. 근데 뭐 때문에 선생님이 숫자를 똑같이 맞춰놨느냐? 이 3과 이 3이 값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단위 때문에. 그죠? 얘는 뭐예요? 단위가 3m/s고요. 됐습니까? 굳이 벡터대로 해석한다면 1초당 여러분 어디로 잡을까? 그냥 북쪽으로 잡읍시다. 우리 맘이니까 1초당 북쪽으로 3m 가는 애예요. 이해갑니까? 그럼 1초당 3m씩 가면 뭐 10초 후면 30m 갔겠죠. 어디로요? 북쪽으로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 얘는 3kg/m/s라는 운동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이해 가세요? 물리량이 운동량이 3kg/m/s로 일정하다. 그렇다면 질량도 변하지 않고 속도도 안 변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변하는 이런 운동을 하려면 얘들은 외력이 작용을 하되 알짱이 0이어야 되는 거죠. 외력은 작용할 수 있죠. 중력장이니까. 근데 이런 운동을 하려면 합력이 0이어야 되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이런 운동을 하는 애들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여기까지 됐어요? 이해 갑니까? 아, 이해 갔어? 오케이. 여러분 VT 그래프하고 PT 그래프는 서로 무슨 관계야? 얘들아 이게 그래프지? 얘들은 서로 비례 관계야. 이거 하나 알아두면 개꿀. 나중에 봐 이걸 문제 다 풀릴 거니까. 이해 갔지? 다시 운동량이 커지려면 질량이 크든가 속도가 빠르든가 이러면 되는 거야. 이해 갔어? 오케이. 그게 운동량에 대한 정의다. 됐니? 자 이제부터 선생님이 복잡한 얘기를 할 거야. 복잡한 얘기를 하는데 결론을 던져주고 이유를 설명해 줄게. 이유를 설명하고 결론을 도달해야 정석인데 너희들은 계산이 되어져야 문제가 풀리고 그래야 내가 물리를 잘한다고 착각을 하니까 도치법을 써서 결론부터 알려줄게. 지금부터는 우리는 한 물체의 운동량을 측정할 것이 아니라 운동계를 볼 거야. 운동계.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운동계는 붙어서 같은 가속도를 갖고 같은 외력을 갖는 애들을 말했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독립적 운동을 하는 놈들이 어떻게 되느냐 충돌을 할 거라고. 충돌. 알았니? 충돌 후에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볼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충돌 후의 과정을 지금부터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결론입니다. 결론.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것들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충돌하는 두 물체 사이에 충돌 전 운동량 합과 충돌 후 운동량 합은 반드시 같아야 돼. 다시요. 충돌하는 두 물체 사이에 충돌 전 운동량 합과 두 물체 운동량 합이겠죠. 충돌 후 운동량 합은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결론. 그럼 이제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먼저 이런 충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충돌은 커다랗게 세 개로 나누거든요. 여러분들은 그걸 자세히 배우지는 않지만 이런 것이 있다고 보십시오. 자, 이걸 갖고 들어갑니다. 먼저 이런 충돌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비현실적 충돌을 말해요. 알았어요? 충돌 전 운동량 합과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이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얘들은 이렇게 운동량은 보존되는데 에너지까지 보존이 된다라면 여기서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역학적 에너지 중에 우리는 다 직선 운동만 배울 거거든. 높이가 변하지 않는 직선 운동만 배운다는 건 위치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을 역학의 에너지라고 그래요. 둘의 합을. 위치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다면 무슨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걸까요?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해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지금은요. 위치를 보지 말고 운동 에너지 합을 봅시다. 많이 피곤해하네. 졸면 안 돼. 그치? 완전 탄성 충돌이 어떤 건가 볼게요. 자, 여기 물체가 있습니다. A라는 물체가 있고요. 여기에 B라는 물체가 있다고 칩시다. 얘들은 다 같이 1kg짜리라고 할게요. 1kg짜리입니다. 얘가 속도를 10m/s로 오고 있고 얘는
정지 상태였어요. 이게 충돌 전이겠죠. 그죠? 자, 이게 충돌 전입니다. 자, 충돌 전 운동량 합은 얼마일까요? 운동량 합은 PA와 PB 값, 어이구, B를 그대로 써버리네. 얘는 얼마예요? 0이겠죠. 속도가 0이니까 이해 갔어요? 얘는 얼마일까요? 10kg m/s가 되겠죠. 그 운동량 합은 얼마가 됩니까? 그냥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위에서 배운 법칙에 의하면 충돌 후에도 얘들의 운동량은 10kg m/s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자, 그럼 충돌을 합니다. 여기가 중요한 스샷이야, 스샷. 얘가 제일 중요한 거다. 꽝 충돌할 거 아니겠어요? B가 있는데 A가 꽝하고 충돌을 할 거야, 이렇게. 자, 이 과정을 잘 봐요. 이게 충돌입니다, 충돌. 자, 이때 이게 누구냐? 누가 누구를 미는 힘일까요? 작용점이 누구한테 있어요? B한테 있는 거 보여요? 화살표 읽을 수 있어요? 그럼 A가 B를 미는 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A가 B를 밀면 B가 A를 밀죠. 무슨 법칙입니까? 작용, 반작용이에요. 얘가 성립을 합니다. 작용과 반작용이 성립을 해요. 뉴턴 아저씨의 3법칙이 성립을 한다고.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얘가 생깁니다. 이 색깔이 다른 얘는 B가 A를 밀었겠죠? 이 힘은 그 크기가 어떻고 크기가 같고 알겠어요? 방향은 반대이며 작용점은 요 뒤에 있는 요 숫자가 작용점이거든요. 서로 다른 곳에 있어서 합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독립된 힘이에요. 동일한 힘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이 성립한다는 건 이게 같다는 거죠. FBA와 FAB의 크기가 어떻다고요? 같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물체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자, RGM을 어디로 받았죠? 반대 방향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얘는 속도가 무조건 줄 거예요. 맞아요? 무조건 A는 속도가 줄 거라고요. 근데 B는 어때요? 충돌을 받았으면 정지했다가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 아니야? 얘는 속도가 늘겠죠. 당연히. 아셨어요? 그러면 봐요. 충돌을 했는데 속도가 갑자기 팍 하고 변하진 않고요. 일정한 힘 FBA가 작용하기 때문에 얘는 등가속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시간. 잘 봐요. A가 B를 충돌하는데 B도 A의 충돌을 주겠죠. 그죠? 그 충돌 시간이 둘이 다 어떨까요? 동일합니다. 자, 충돌 시간은 어떻다고요? A나 B나 충돌의 시간은 같을 겁니다. 이 당연한 거예요. 이걸 참 다르다 보면 되게 웃기겠죠. 그죠? 어떤 친구가 내 뺨을 때려요. 그 친구가 나를 뺨을 때리는 시간과 내가 뺨을 맞는 시간은 어떨까요? 같아야 되겠죠. 그게 달라버리면 되게 웃기겠죠. 알겠습니까? 자, 충돌 시간도 동일해요. 이렇게 된, 봐요. 힘과 그 시간, 작용한 힘과 그 시간을 곱하게 되면 무엇이 나오나 봤더니 운동량 변화량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서 제일 숨어있는 핵심 포인트예요. 잘 보세요. 결과를 볼게요. 결과. 자, 완전 탄성 충돌은 이 결과가 중요한데 이렇게 된 게 완전 탄성 충돌이에요. 보세요. 여기에 A가 있는 거예요. 그냥 A가. 어떻게? 1kg 질량은 그대로인데 정지 상태로 있어요. 이렇게. 이해 갔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쓰는 건 변화량이죠. 얘 값을 한번 구해보자. 나중 A의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이야. 0 마이너스 얼마지? 이렇게 될 겁니다. 맞아요? 됐죠? 그럼 뭐라고 쓴다? 이렇게 씁니다. 됐어요?
마이너스 10kg m/s. 얘도 벡터입니다. 벡터. 알고 계세요? 처음에는 10kg m/s인데 마이너스 10kg m/s가 되어서 0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얘가 이 마이너스 10kg m/s라는 운동량 변화량은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바로 이 둘의 곱 때문에 생긴 겁니다. 힘에다가 시간을 곱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볼까요? 자, 얘관계를 한번 볼게요. 여기를 곱해봅시다. 여러분, 공식의 유도는 고등학교까지, 아니 대학교 가서도 물리 공부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한데 단위원선으로 해보시면 금방 이해갑니다. 얘는 뉴턴이죠, 단위가. 맞죠? 얘는 세크입니다. 맞죠? 그런데 뉴턴은 여러분 공식이 이거 뭐예요? MA잖아요. F는 MA. 이게 제2법칙 아닙니까? M이 뭔데요? 단위가 킬로그램이요. A는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면 여기다 세크를 곱하면 뭐 나올 거예요? 단위는? 이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나와요. 여기 하나 지워졌어요. 이해가세요? 이 단위가 얘 단위랑 일치하잖아요. 결국은 말입니다. 이게 이거라고요. F, B가 A를 민 시간, 그 다음에 이거요. 이 값이라고요, 어차피. 그리고 여기다 부호를 붙이는 거죠. 운동 방향에 반대로 힘을 받았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 값이 나옵니다. 이해 가십니까? 다시 그럼 우리 B도 한번 볼게요. B도. B. 얘는 운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1kg인데. 자, 보십시오. 얘가 이만큼의 힘을 받아서 운동량이 줄었어요. 됐어요? 그럼 반대 방향으로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힘을 곱했으니 얘 얼만큼 늘어야 돼요? 10kg m/s만큼 늘어야 되겠죠? 얘가 감소를 했으니까 결국 얘가 10kg m/s가 되려면 속도가 얼마 나와야 돼요? 이게 되어야 될 거예요. 10m/s. 맞죠? 그렇다면 얘의 델타 P, B 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B의 나중 운동량에서 B의 처음 운동량을 빼면 나중 운동량이 10kg m/s인데 처음은 0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10이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요. 이 변화량이 얘들의 곱과 같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이 원리를 그대로 이용하면 아 얘들이 충돌 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구나 라는 걸 알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운동량이 보존됩니다. 자 운동량 보존되었어요. 성립을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까지 보존이 되는지 보시라고요. 운동 에너지 보존이 일어나느냐? 운동 에너지 얼마 나올까요? 얘 운동 에너지를 정의를 해보면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합니다. 이건 뒤에서 배울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봐두세요. 이것까지는 안 나와 여러분들 학교 수업에는. 알았어? 그냥 보라고. 여기다 대입을 하면 2분의 1 곱하기 1kg 곱하기 10의 제곱이 되어서 얼마가 돼요? 50J라는 에너지가 나올 거예요. 맞죠? 그럼 얘는 0이고요. 그럼 얘도 얼마 나와요? 50J 나오죠? 이런 애들이 뭐라고요?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해요. 자, 실전에서 볼게요. B가 이렇게 멈춰 있어요. 옵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라겠어요. 완전 탄성 충돌 아니에요, 이거. 다시요. 이거 아니라고요. 왜 아닌지 설명해봐요. 소리가 나잖아요. 에너지가 보존되려면 소리도 나지 말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비현실이라는 거예요. 빛, 소리 절대 나면 안 돼요.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니까. 그래서 얘와 가장 가까운 우리 주변에 스포츠 당구공이 있어요. 당구공. 가장 비슷한 게. 아셨어요? 이게 완전 탄성 충돌이라는 겁니다. 됐지? 오케이? 이렇게 썼으면 핸드폰으로 찍으세요. 빨리. 그리고 바로 지우고 이거 핸드폰 안 찍어도 돼요. 동영상에 올릴 테니까 그거 보고 적을 사람은 적고요. 지금 바로 찍으세요.
됐죠? 자, 찍었습니다. 지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충돌은 뭐가 있느냐? 두 번째 충돌은 비탄성 충돌이라는 게 있어요. 자, 비탄성 충돌이란 무엇인가? 저희가 똑같습니다. 우리는 뭐만 볼 거냐면, 자, 결과만 볼 거예요, 결과. 이쪽에서 봤던 운동의 결과만 볼 겁니다. 이건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결과, 이런 식으로 볼게요. 자, A가 있고요. 1kg짜리인데, 얘가 2m/s가 되었어요. B는 몇 m/s가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운동량은 보존돼야 되지 않나요? 동그라미가 좀 크죠, 얘가. 그죠? 동그라미 좀 크죠? 좀 줄일게요. 운동량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나중 운동량 A는 얼마 나왔어요? 이게 나왔습니다. 그럼 B의 나중 운동량, B, A나 이렇게 B의 나중 운동량은 얼마 나왔죠? 1kg 곱하기 VB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운동량이 보존되려면 저들의 합이 얼마 나와야 돼요? 충돌 전 10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B 값은 얼마겠어요? 당연히 이게 돼야 되겠죠. 맞아요? 여기까지 이게 가죠? 그러면 여러분 얘 델타 P A는 계산해보자. 일단 나중 운동량이 얼마고 2kg m/s고 처음 운동량이 얼마였어? 10kg m/s였으니 얘는 마이너스 8kg m/s가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됐죠? 다음 델타 P B 값은 B의 나중 운동량에서 B의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이니까 이것은 얼마 나와요? 얘는 0이잖아요. 얘는 8kg m/s일 거고 그래서 얘는 8kg m/s가 나옵니다. 결국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얘는 이 작용 반작용의 힘에 누굴 곱한 값이에요? 이걸 곱한 값이고 얘는 작용 반작용의 힘에 얘를 곱한 값인데 여기에 부호가 이렇게 붙는다고 마이너스가 반대니까 서로 우리는 저기서 자연스럽게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벡터니까. 아시겠습니까? 처음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잡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충돌 역시 운동량은 보존돼야 한대요. 보존이 된다는 겁니다. 운동량 보존은 성립을 하는데 자 볼게요. 운동 에너지 아까 충돌 전에 운동 에너지는 얼마였습니까? 충돌 전에 50J였어요. 50J 맞아요? 근데 얘는 지금 얼마 나오나 계산해 볼게요. 카이네틱 에너지를 계산을 할 때 2분의 1 곱하기 1kg 곱하기 2m/s의 제곱이 되고요. 얘는 얼마가 나와요? 2분의 1 곱하기 1kg 곱하기 8m/s의 제곱이 된다면 얘는 얼마가 나오고 2줄이 나올 거고요. 얘는 얼마가 나올까요? 32줄이 나와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맞죠? 아 32 아니구나. 맞죠? 그래서 둘이 합치면 얼마가 될까요? 34줄 정도가 나오겠네요. 이해 갑니까? 오케이? 둘의 합은 34줄의 에너지가 떨어진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 보존은
운동 에너지 보존은 성립을 한다 안 한다? 성립을 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충돌을 할 때 빛이나 열, 소리 등으로 에너지가 손실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충돌이다? 비탄성 충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습니까? 됐죠? 여러분 뭐는 기억해요 계속. 운동량은 보존되는구나. 이해갑니까? 거기가 분리 아니에요. 운동량은 보존된다는 거. 자, 요거를 그냥 놓고요. 요것도 지우고 이렇게 하자. 이것도 지워야지. 여기만 바꿀 거야. 잘 봐. 세 번째가 완전 비탄성 충돌이에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하냐면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붙어서 가는 거예요. A, B가 붙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운동계로. 그럼 얘가 1kg고요. 얘도 1kg인데 그렇다면 얘 속도는 얼마가 나와요? 정답이에요. 바로 5m/s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운동량이 보존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직접 구해볼게요. A 운동량 변화량은요. 지금 A만 따져봐요. A만. A 속도 얼마라고요? 5m/s예요. 됐죠? 그럼 5kg/m가 되는 거야. 그래서 봐라. 나중 운동량은 5kg/m인데 여기서 10kg/m를 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건 누구의 힘에서? B가 A를 미는 힘에 시간을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요. B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나중 운동량이 역시 B도 속도는 5예요. B만의 속도. 여기서 처음 얘를 빼는 거죠. 그랬더니 이게 나오더라. 이거는 결국 A가 B를 미는 힘에 B의 시간을 곱한 것과 같을 것이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얘 운동량 보존 성립합니다. 당연히 성립하죠. 운동량 보존 성립하고요. 자, 운동 에너지 보존을 한번 볼까요? 운동 에너지 보존을 보게 되면 여기서 얘들은 2kg니까 이게 될 거예요. 그죠? 2kg. 그리고 뭐가 됩니까? 5m/s의 제곱이 되어서 이게 지워지니까 그냥 25J이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성립이 안 된다. 에너지 손실은 얘가 제일 많네요. 근데 완전 비탄성 충돌하니까 정확하게 운동 에너지가 반으로 주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근데 어떤 충돌이든 뭐는 보존되더라? 운동량은 보존되더라. 이 뜻입니다. 이해 갔어요? 그 여러분들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야. 알겠니? 그쪽 몇 페이지니? 40쪽에 있는 내용이 전부 이 내용입니다. 이해 갔지? 찍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운동량 보존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또 해볼게요. 운동량 보존에서 충돌에 대한 얘기들은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은 쉬운 거예요.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는 거. 그럼 어떤 문제가 어렵느냐? 여러분들 머릿속은 그냥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한다? 이것만 꼭 기억하십시오. 운동량 보존 법칙이 뭐라고 했지? 충돌 전 운동량의 회분, 충돌 후 운동량하고 어떻다? 같다요. 됐습니까? 문제 하나를 내볼게요. 이걸 잘 보세요.
질량이 무서운 물고기죠. 이 물고기 질량이 9kg짜리예요. 얘가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누굴 향해 오겠죠. 속도가 2m/s로 오고 있습니다. 여기 물고기는 1kg짜리예요. 5m/s로 오고 있어요. 빠르겠죠? 얘들 둘이 충돌을 하겠죠? 하고 갑니다. 속도 얼마일까요? 이거예요. 속도 얼마일까요? 여러분 일단 무슨 충돌 같아요? 완전 비탄성이에요. 같이 가잖아요. 이 안에는 여러분들 여기 보여요? 여기 보입니까 얘? 얘 보여요? 이렇게 잡혀있는 애? 얘 질량 몇 킬로일까요? 10kg이에요. 1kg, 9kg. 알겠어요? 그럼 충돌 전에 운동량 합은 할 때 조심할 게 이 큰 물고기는 9kg 곱하기 2m/s이 이렇게 잡는다고요. 그렇다는 얘기는요, 우리는 이 물고기 방향을 플러스로 잡은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알겠어요? 그럼 이 물고기는 이게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심하세요. 아까는 같은 방향으로 구가 움직였지만 서로 반대 방향에 오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돼야 되냐? 1kg 곱하기 마이너스 5m/s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얘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kg/s가 되는 거죠. 이해 가셔요? 운동량 합 얼마 나와요? 합 큰 PC, 큰 물, 그 다음에 쬐끄만 물, 이렇게 물고기 합치기 얼마 나왔죠? 13kg/s가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얘도 얼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13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속도 얼마일까? 1.3m/s. 할 수 있겠어? 야, 조심해야 될 게 뭘 것 같아? 정말 단순하거든? 어이가 없어서 니네가 나중에 끝까지 끌끌 찰 건데, 이거야, 이거. 얘를 마이너스로 바꾼다는 거야. 저거 조심하라고. 알겠어? 무슨 말인지? 두 번째 퀘스천. 자, 여기에 수레가 있어, 이렇게. 여기도 수레가 있고. 자, 이거 A라는 수레고, 이건 B라는 수레인데, 얘가 1kg짜리 수레고, 얘가, 2kg짜리 수레야. 이게 뭐 올라와 있는 거죠, 그 표가. 이렇게. 근데 여기를 실로 묶어놨어, 실로.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압축된 용수철이 있는 거야. 어떻게 된? 압축이 된. 그러니까 탄성력에 대한 위치는 네가 엄청 꽉 차. 그래 놓고 얘를 실을 끊어. 싹둑 끊어버렸어.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하겠니? 움직이겠지. 자, 봐봐. 여기가 정확하게 중앙지점이라면 B라는 수레는 이쪽으로 달릴 거고, A라는 수레는 이쪽으로 달릴 거야. 선생님이 거리를 조금 차이를 놨지. 얘가 더 많이 간다고. 이해 갔어? 질문. 누가 더 큰 힘 받았어? 누가 더 큰 힘 받았어? 용철이 B를 미는 힘과 용철이 A를 미는 힘 누가 더 세? 똑같다고. 작용반작용이야. 이해 갔어? 근데 너희들이 머릿속에 기억할 거야. 운동량은 보존된다. 얘들 끊기 전 운동량 합 얼마야? 왜 정지잖아, 정지. 맞아? 0이야, 0. 되게 단순한 거 0이야. 그럼 얘도 합이 얼마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 갔어?
그럼 질량이 얘가 2km인데 얘 속도가 5m/s래. 5m/s래. 얘 질량이 1km인데 얘 속도 얼마야 돼 그럼? 이래야지. 있잖아. 이래야 합이 0 될 거 아니야. 왜 0이냐고? 방향이 반대니까 한쪽이 마이너스거든. 이해 갔어? 그러면 왜 거리차는 이렇게 뒀냐고? 생각해봐라. 실이 끊어져서 용철이 밀 때까지만 등가속 운동이야. 얘 누구야 지금? 용철이야. 쓸모를 다한 장렬히 전사하신. 그럼 그 이후에는 무슨 힘을 받아 이 수레가? 아무런 힘도 받지 않아. 그럼 무슨 운동한다고? 등속 운동하는 거야. 얘들은 등속. 문제는 이런 등속이 성립하려면 블라블라 뭔 조건이 있겠지. 지면과의 마찰을 무시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겠지. 그러니까 지면과의 마찰을 무시해보자. 지면과의 마찰은 무시하고 이런 조건이 달리겠지만 일단 속도 차이가 2대1이라면 같은 시간 동안에 이 거리차 있지. 거리차. 이걸 S1, S2는 2대1이 될 거라고 어디든. 이해 갔어? 오케이? 자, 여기가 운동량 보존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페이지 41쪽 있잖아? 거기까지 선생님을 다 한 거네? 이해 갔어요? 운동량이 보존된다. 넘겨보세요. 이건 뭐 안 찍어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근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안 찍네. 그래. 동영상 봐요, 동영상. 보면 되죠. 링크, 메일 주소 보내세요. 링크 달아줄 테니까, 오케이? 이따 선생님 전화번호. 자, 넘겨보시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왼쪽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여기서는. 자,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오네요, 여러분. 충격량이 나오거든요. 임팩트. 충격량. I를 이렇게 씁니다. 얘는 이렇게 계산이 되어진대요. 충격력 곱하기 시간으로요. 이미 우리는 이걸 봤네, 앞에서. 이게 가냐? 앞에서 봤네. 작용반작용 힘에다가 그 충돌 시간을 곱하면 뭐랑 같아지더라는 걸 봤어?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는 걸 앞에서 봤단 말이야. 결국 뭐야? 봐봐.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떤 물체 하나의 운동량 변화량은 충격력의 시간을 곱한 것, 다시 말해서 충격량과 같다는, 이거를 오늘 푸는 거라고.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 이거예요. 오늘의 키포인트 이게. 알았니? 됐어? 운동량의 변화량이 결국 충격량이라고. 걔가 받는 충격량. 알겠어요? 그렇게 되면 운동 방향적으로 충격량을 받는다면 운동량이 늘어날 거고,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충격량을 받는다면 운동량이 줄겠죠. 이해 갔습니까? 그것을 여기다 써놓은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갖는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이라니까 간단하게 그냥 몇 개만 볼게요. 자,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 이 공인데 공 0.1g 킬로그램짜리 공이에요. 0.1kg짜리 공인데 얘가 말이 되나? 30m/s로 달리고 있어요. 알겠죠? 그때 이쪽에 물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물체가. 이런 물체가 하나 있어요. 이 물체를 향해서 던졌단 말이에요. 공을. 알았어? 그래. 첫 번째 경우야. 첫 번째 경우. 이 공을 맞추고 보라. 요 지점에서 공은 여기 있고요. 이 물체가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 경우에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이거 무슨 충돌을 했지? 완전 비탄성. 됐지? 세 번째는요. 얘가 움직이는데 공이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옵니다. 알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델타 P란 전체 보지 마세요. 한 물체만 보시라고. 누구? 얘만 보시라고 해. 여러분 얘는 지금 땅바닥에 떨어졌어. 운동량 변화량 얼마 나와? 3 나오잖아. 3. 그치? 얘는 얼마 나오니? 3보다 어떻겠니? 3보다 작겠지. 얘 속도 있을 거 아니야. 속도 있으면 어쨌든 1이든 2든 운동량이 있을 거고, 그거에서 쟤를 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값이 3보다는 적은 값이 나오겠지. 이해 갔어? 얘 얼마 나올까? 얘는 제일 큰 값이 나올 거야. 다시 봐. 이 크기를 상대 비교를 해보면 누가 얘가 가장 클 거라는 거야. 왜? 얘는 마이너스가 붙거든. 이 마이너스 값에서 얘를 빼버리면 더 큰 값이 나와요.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야. 맞고 튀어나오면 더 센 충격량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용한 무술이 이소룡이 얘기하는 절권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끊어치는 거예요. 밀어치는 것보다는 이게 더 충격량이 세다는 거죠. 이런 쪽으로는 그래, 이런 쪽으로. 또 하나, 경찰들이 쓰는 고무탄이 있어요. 고무탄. 산탄처럼 이만한 고무거든요. 아니, 둥그렇고 대포탄처럼 생겼는데 거기다 놓고 쏘면 맞고 튀어나가요. 탕 튕기면요 더 센 충격을 받아요. 숨도 못 쉴 정도. 옆구리 이런 데 맞으면 금이 갈 정도. 그러니까 사람은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맞으면 거의 그 타격이 엄청나대요. 그러니까 탁 맞고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 튀어나가는 게 더 아프다고요. 질량이 똑같다면.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이건 뭐 예로서는 적절하지 않지만 여러분, 물수건, 남학생들은 그 짓 많이 하는데 물수건 갖고 이런 거 해봤을 때 딱딱 이거 걸리면 죽습니다. 끝에 걸리면 딱 맞으면 진짜 작살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집에 가서 그냥 마른 수건으로도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끝에 빵빵 소리가 들릴 거예요. 팡. 알겠습니까? 그냥 이렇게도 소리가 나는데 빡빡 소리가 나고 여기 자기 벨트 안 차고 다니죠 거의? 벨트 이렇게 딱 반 접어갖고 쫙쫙 소리 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수건의 소리가 나요. 이게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으로 더 큰 충격량. 그러니까 사실 충격량을 구하고 싶다면 운동량 변화량을 구해도 충격량을 알 수 있지만 충격력까지 알려면 시간을 알아야 돼요. 시간. 왜? 이걸 안다고 치더라도 얘는 못 구하죠. 충격력은. 시간만 주어진다면 이거예요. 시간만 주어진다면 충격력도 알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아셨어요? 여기까지? 그럼 보세요. 대표적인 여기는 케이스 누구? 완이 되겠죠? 완이. 되죠? 얘는 뭐고요? 또 이렇게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여기에 동일한 유리컵을 놓을 거예요. 유리컵을 놓을 거예요. 동일한 유리컵. 근데 하나는 어디고요? 시멘트고요. 하나는 푹신 양탄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는 시멘트고 하나는 양탄자입니다. 자, 이곳에 동일한 높이에서
얘를 떨어뜨릴 거라고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봐야 될 포인트가 뭐냐? 이 상태라면 사실 정지 상태죠. 이거 지금 정지 상태입니다. 그럼 자연학파하고 있는 얘기예요. 자연학파.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요. 충돌 직전과 충돌 후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얘는 자 보세요. 여기까지는 다 동일한 상태예요. 보세요. 여기요. 요 부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뭡니까? 충돌 전의 속도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는 보지 마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바로 뭡니까? 충돌 전의 컵의 속도겠죠. 됐습니까? 자, 충돌을 합니다. 여러분, 운동량 변화량이 어떨까요, 얘들? 운동량 변화량은요, 여러분, 충돌하고 되면 어차피 얘는 딱 멈춰요. 그죠? 멈추는데 깨지면서 멈추냐, 그냥 멈추냐 차이지만 다 멈춥니다. 그러면 충돌 전에 이 두 시멘트 양탄자 충돌 전의 운동량은 어땠어요? 시멘트 운동량과 양탄자에서의 운동량 같았단 말이에요. 얘들 주체가 누군지 알지 얘들아? 시멘트 양탄자가 아니야. 주체는 누구야? 유리컵이야, 유리컵. 유리컵이 시멘트에 떨어지기 직전의 운동량, 유리컵이 양탄자에 떨어지기 직전의 운동량은 어땠다고? 같았습니다. 그럼 충돌 후는 어때요? 시멘트에 떨어지는 양탄자에 떨어지는 유리컵들은 같죠? 뭘로요? 전기로요. 그럼 결론. 얘는 이미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다는 거 알겠어요? 같다는 건 알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델타 P라고 하는 값이 있죠? 델타 P. 시멘트일 때나 양탄자일 때나 얘들 값은 같기 때문에 무엇도 같다? 당연히 충격량도 얘들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니까 이해 갔죠? 그런데 왜 깨지고 하나는 멀쩡하냐고요? 바로 얘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뭡니까? 바로 충격력이라는 놈이에요. 충격력. 알았습니까? 이건 뭐고요? 충돌 시간이요. 충돌 시간. 그렇다면 인과관계로 설명한다면요. 충돌하는 시간이 얘가 짧아요. 얘는요. 길어요. 얘는 시멘. 들었어요? 시멘. 얘는 푹 쉰. 양탄자는 푹 쉰. 이해가요? 그러니까 시간을 보면 시멘트에서의 시간보다는 양탄자에서의 시간이 어떻다? 길었다는 겁니다. 근데 충격력은요. 둘이 곱해야 될 거 아니야. 얘들의 곱과 얘들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멘트의 충격력의 시간을 곱한 값과 여기 또 시멘트래. 양탄자의 충격력이 있겠죠? 곱이 이거랑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얘가 커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걸 힘으로 표현해 볼게요. 보세요. 자, 시간이 이래 버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힘이에요? 무슨 힘이죠? 유리컵이 시멘트를 미는 힘이에요. 그러면 시멘트는 유리컵을 이렇게 밀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요? 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고 자극점은 서로 다른 곳에 있죠? 그러면 양탄자는요? 이렇게 해요. 유리컵이 양탄자를 미는 힘이고요. 요건요. 양탄자가 유리컵을 미는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갑니까? 이게 충격력이거든. 그러니까 이 힘 자체가 뭐라고요? 결국은 얘가 받는 힘이니까 유리컵이 받는 힘이니까 양탄자가 유리를 미는 힘. 이 힘은 누굴까요? 충격력은 시멘트스가 유리컵을 미는 힘이라 될 수 있겠죠. 이해갑니까?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어요. 보세요. 이게 시간입니다. 여기는 충격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를 F, 얘를 T라고 합니다. 그때 이러한 그래프를 나온 게 이게 시멘트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그래프로 나오는 게 이게 누구다? 이게 양탄자입니다. 보시면 주로 주가 되는 힘은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요갑이 주가 되는 게 이게 무엇이다? 시멘트가 유리컵. 그럼 여기는 양탄자가 유리컵. 이런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면적이 뭐라고? 면적을 해볼까요? 면적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 자 먼저 시멘트 면적 구해봐요. 시멘트 면적. 이 면적은 시멘트가 받는 뭐라고? 충격량. 그럼 뭐랑 같죠? 시멘트에서의 누구? 유리컵의 운동량 변화량이라는 거예요. 얘들 요 차이가 델타 T가 요거란 얘기죠. 어차피 이거 0이니까 이 값이겠죠. 이 값. 다 마이너스 나오겠죠. 이해 갔어요? 그럼 이 값은 누굴까요? 이 값은 양탄자에서의 유리컵의 운동량 변화량이다 이거죠. 양탄자에서의. 그럼 이건 뭐냐? 얘들의 차죠. 이건 얘들의 차. 이해 갔어요? 어떤 그래프인지? 여기까지 됐죠? 자, 이게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전부고요. 알았지? 자, 일단 사진을 찍고요. 됐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봅시다. 시험 문제에서 어떤 부분이 시험에 나오냐면 이제부터는 충돌 후도 아니고요. 충돌 전도 아니고요. 충돌 직전과 충돌을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출제하게 돼요. 충돌 과정이요. 어디 부분입니까? 저는 지금 충돌 전, 후 이렇게만 계속 본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이제부터는 충돌이 돼서 빠그작 나는 그 순간 충돌이 돼서 충돌이 다 끝날 때까지 그 시간을 시험 문제를 해요. 그 시간에는 분명히 얘의 속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순간이면 줄 거예요. 유리컵의 속도가 줄 거라고요. 그 과정에서 시험에 출제가 된다고요. 그럼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건 충돌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질량이 2kg짜리 물체가 있는데 얘가 정지 상태인 거예요. 근데 얘가 충격력을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충격력을 받았는데 어쨌든 4초 동안 충격력을 받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웃긴 게 외력을 받았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 물체의 운동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거 주어지는 조건이에요. 시간이고요. t라고 하는 게 시간인 거 알겠죠? 속도입니다. 속도. 0 그리고 이렇게 일정한 힘을 받았으니까 4초 동안에요. 얼마가 보았다고요. 봤더니 얘가 8이에요. 이해갑니까? 자, 여기까지 봤어요. 얘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냐고요. 여러분 4초 후 운동량은 얼마일까요? 4초 때 속도가 8m/s인데 질량은 계속 몇 킬로예요? 2kg 거 아니에요. 몇이에요? 16kg/m/s가 되겠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여기다 이걸 쓰겠습니다. 보세요. 시간과 운동량 그래프에서 시간 4초 그대로 쓰시라고. 시간은 또 동일하니까 그래프 동일합니다. 모양이 동일하다고요.
대신 여기에다 뭐를 대입해야 되냐? 질량이 몇 킬로니까? 2킬로니까 16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 자, 이제부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기울기가 뭐라고 했죠? 여기다 미터 퍼 세크 놓고 여기다 세크 나와요. 미터 퍼 세크 퍼 세크가 뭔데? 가속도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온다. 자, 시간과 가속도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돼요. 4초 동안에 얘가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이해 가세요? 얘 가속도 2m per 세크 제곱이잖아. 맞아? 여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걸 이해하면 충격량 이쪽 문제는 10초 컷이다. 10초 컷. 이해 못하면 열심히 풀어야 돼. 자,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 이해 갔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계속 했었잖아. 미분 과정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봐요. m이 몇 킬로래? 2킬로잖아. 니네 A하고 B라는 게 누구야? 자, MVP지만 여기는 F는 MA가 있어. MVP잖아. 질량 곱하기 속도가 P잖아. 그럼 여기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뭘까? FF. 이해가니? 그러면 여기 그대로 4초 놓고 0 놓고 그래프는 똑같다니까? 대신 여기에 뭐 들어가? 얘가 들어가요. 4N. 이해가요? F는 MA니까? 자, 그럼 보세요. 요 면적이 누구냐고. 요게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요. 요게 속도의 변화량. 요 면적이 얼마나 나왔니? 면적이 8m per s 나오잖아. 그게 처음 속도가 0이라면 8m per s가 그냥 순간 속도가 되는 거야. 그냥 0이라면. 이해 갔어? 근데 얘 면적이 뭐 나오나 봐라. 이 면적이 뭐 나오니? 4 뉴턴 곱하기 4 세크잖아. 4 뉴턴은 이거잖아. F는 MA니까. 여기에 4 세크 곱하면 세크 지워진 거 뭐 나오니? 16kg 미터 per 세크 나오지 않아? 이게 뭐야? 운동량의 변화량. 이게 충격량이라고. 이게 FT 면적이. 그럼 16이라는 이 값은 처음 운동량이 0이라는 조건을 준다면 여기가 그냥 운동량, 순간 운동량이 되는 거야. 이 그래프가 어떤 관계야? 물고 물리는 관계라고. 이렇게 된다고. 물고 물리는 관계. 돈다고. 이해 가서 어떻게 보이는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하나 딱 나오면 이걸 쭈루루 바꿀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출제자가 뭘 물어보든 다 풀리는 거야. 연습을 한번 해볼게. 문제를 한번 볼게. 교재 선생님 다 했다. 아니야? 내용은 다 했어. 니네 47쪽에 자료 1번 한번 볼래? 47쪽에 자료 1번을 본다. 이 그래프 4개 가지고 풀어볼게. 알겠지? 자료 1번에 보면 무슨 그래프가 떠 있어? 시간과 힘 그래프지. 그럼 여러분들은 이 단원에서만큼은 적어도 얘가 누구다? 충격력이라는 걸 알아야 돼. 알았지? 시간이 몇 초인가 봤더니 8초네. 힘은 최대 10N인가? 맞니? 10N이고요. 얘가 이렇게 되었어요. 8초. 여기는 당연히 몇 초겠어요? 4초겠죠? 질량 몇 킬로로 줬어요? 2킬로라겠네요. 질량 2킬로.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걸 싹 돌아야 돼. 이 그래프가 다 돌아야 된다. 일단 얘랑 비례하는 그래프가 누굴까요? 가속도 그래프죠. 비례하는 그래프가. 맞죠? 시간은 그대로 쓰라고요. 8, 4. 얘 똑같습니다. 그래프 똑같이 나와. 똑같이 나와. 됐습니까? 여기만 갖다 맞추세요. 10N이 나오려면 2kg 곱하기 얼마 해야 되겠죠? 5요.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그래프가 똑같다니까요? 근데 이제 바꿀 거예요. 여기를 바꿀 건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바꿀 건데 얘가 무슨 상태에서 이 조건이 꼭 있어요. 무슨 상태에서 했어요? 정지예요? 아니면 처음에 속도가 있었습니까? 정지라고 있잖아요. 문제상에 질량 줬죠. 거기에 뭐 줬어요? 정지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니까. 그러면 얘를 뭘로 바꾸면 VT로 바꾸면 0부터 출발이야. 자 따라가 봐. 이걸 알 필요는 없어 니들이. 그런데 이렇게까지 바꿀 줄 알면 뭐 엄청난 거지. 이 면적이 얼마냐고. 면적이 이런 직선 그래프는 무조건 평균값 곱하면 돼. 알겠니? 뭐 삼각형 구해도 되잖아. 니네가 얼마나 면적? 10 나오잖아. 10 맞지? 그러면 4초 때 10인 거야. 순간속도가 10만큼 늘어났으니까. 이게 가냐? 대신 VT의 직선 기울기는 뭐다? 가속도니까. 가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증가하잖아. 점점 증가하잖아. 그래서 그래프가 2차함수가 나온다. 그렇게. 알겠어요? 적분이란 말이야. 적분. 알았니? 그 다음은 또 이 면적 얼마나 나올까? 10 나오겠지. 면적. 맞지? 삼각형 2등변 삼각형이잖아. 그지? 10이면 속도가 주는 게 아니라고. 계속 는다고. 그래서 8초 때 얼마로 잡아야 돼? 20으로 잡아야지. 20. 그래서 여기는 가속도가 줄고 있기 때문에 접선기가 주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 갔니?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여기다 PT 그릴 수 있겠어? 시간과 운동량의 그래프 똑같아요. 이거 그대로 쓰시고요. 그래프 어떻게 나올까요? 얘랑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는 거. 대신 여기 값이 다르겠죠? 질량이 2kg니까 여기 뭐 나올까요? 20 나오고 있고 여기는 얼마 나올까요? 그렇죠. 여기는 40 나오고. 이게 끝이에요. 이거 딱 보고 문제 풀어봐요. 다 나오죠. 묻는 문제. 이해 가세요? 1번 한번 볼래요? 자, 8초일 때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 이거 물어봤네. 이거 40. 있잖아요. 40이 답이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4초일 때 물체의 속도 크기 얼마야? 4초일 때 10이요. 10. 이게 답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량이 5kg짜리 물체가 3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다. 이 물체의 그림과 같은 힘이 8초 동안 작용을 했을 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조건 봐봐요. 여러분 이게 내신에 나옵니다. 1등급을 가리려고요. 질량이 몇 킬로래요? 조건이 5kg입니다. 그 다음에 속도 얼마 했어요? 처음 속도 됐어요. 이렇게요. 요거 조건이죠. 맞죠? 그래프는 이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주는 건 뭐냐면 이것도 그대로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다니까 둘이. 이거로 바꿀 때 이거예요. 이걸로 바꿀 때 출발이 0이 아니란 얘기예요. 출발은 어디라고요? 3이에요. 3. 처음 속도가 3이라고요. 그럼 3에서 출발하게 되면 얘가 3에서 출발하면 네 그래프는 13에서 끝나요. 13에서 10만큼 커진 거니까. 이해 갑니까? 그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0이니까 10이 그냥 순간속도가 되는 거지. 처음 값이 얘를 1이면 4초 때 순간속도는 11이 답이에요. 11이. 2이면 12가 답이고 10만 올리는 거죠. 그래서 문제상에서 뭘 물어봤냐면 8초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를 물어봤죠. 여러분 여기 13이면 여기는 얼마일까요? 10 더하면 23이 되겠죠. 여기가 23 곱하기 몇 킬로 해야 돼요? 5kg잖아요. 5kg. 그게 답이에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무엇이냐면 속도 여기 3부터 출발했으니까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래프는 똑같이 4초 그리고 8초 이런 건데 여기에 VT 그래프가 3부터 출발하는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운동량은 얼마큼 커졌어요? 10만큼 커질 거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여기 얼마예요? 13이고 여기 얼마예요? 23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3만 더해서 올라가면 된다고요. 그럼 이거에다 5를 곱하면 여기 5 곱해봐요. 5, 3, 15, 5, 20, 115. 이해 갑니까? 그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55가 떴네? 뭐요? 뭐 형대수?
그림과 같은 힘이 8초 동안 적용했을 때 8초 물체의 운동량 크기는 몇이냐? 부끄럽네. 여러분 이 값이 달라지죠? 그죠? 이게 5kg면 이게 뭐로 바뀌어요? 2로 바뀌죠? 이해가요? 이게 5kg면 이 그래프는 변하지 않는데 요 값이 바뀌어요. 이게 5kg면. 이게 뭐로 바뀝니까, 여러분? 이걸로 바뀌죠, AT가. 그래프는 똑같아요. 4초, 8초인데 5니까 이거 2가 나와요, 2가. 5, 20이니까. 이걸 바꾸셔야 돼요. 이 면적 얼마 나와요? 4. 여기 면적도 4.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VT가 똑같이 그래프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프는 8이고 4인데 얘가 3이기 때문에 4 더해봐요. 이거 얼마예요? 7. 여기 더하면 얼마? 11이 되겠죠? 그럼 이걸 바꾸면 여기다 5만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PT는 똑같이 55가 답이겠죠? 요것만 바뀌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썼으니까 안 됐지. 이해 갔어? 여기만 바뀌어요. 요거 5kg면 당연히 2로 바뀌어야 되겠죠. F는 MA니까. 그래프는 똑같아요. 옆에 있는 숫자만 달라질 뿐. 오케이? 됐습니다. 그 가로 1번 한번 볼래요? 0에서 8초 동안 충격량의 크기 얼마냐고 물어봤네. 얘들아, 충격량이라는 건 뭐지 얘들아? 그냥 면적이거든. 이 면적 곱하면 얼마 나오니? 면적 곱하면 밑변은 8이고 높이는 10이고 곱하기 2분의 40 나오지? 이게 답이라고 그냥 이 40이 운동량 변화량이 충격량. 그러니까 40kg 미터/세크를 40뉴턴세크라고도 불러요. 왜요? 충격량과 운동량 변화량은 같은 값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풀 수 있겠지? 넘겨보시고. 여러분 거기 02번 있어요. 02번 넘겨서 48쪽에 02번 보이죠? 그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질량이 몇 킬로랍니까? 4kg랍니다. 질량이 4kg. 그렇다면 그 운동량 그래프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합니다.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로 바꿔버리면 그 그래프는 안 변합니다. 절대. 다만 세로축 값이 변해요. 보이죠? 자 보세요. 그 문제에서 몇 번이에요? 이게? 02번? 02번입니다. 이게 PT 그래프예요. PT. M 몇 킬로? 4킬로라고 줬죠? 자, 시간이 몇 번 몇 번? 2, 4, 6으로 나눴네요. 세로축이 20K. 자, 보세요. 2, 4, 6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VT 바꾸면 문제 그냥 풀리거든요. VT 똑같습니다. 그래프 똑같아요. 2, 4, 6 띵띵띵 똑같아요. 그래. 다만 여기 값이 이거 MV가 20이라는 얘기하고 오겠네요. 이걸로 푸는 거예요. 이걸로. 이해 갔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이거 그럼 가속도도 바꿀 수 있죠? 왜 못 가요? 자 이렇게도 바꿀 수 있죠. 2초 4초 6초 그럼 여기가 얼마냐? 2분의 5겠죠. 이렇게 억지로 바꾼다면 등가속. 여기는 뭐냐? 등속이니까 이렇게 힘이 0이죠. 그 다음에 똑같잖아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5 이게 되겠네요. 그럼 이거를 FT로 바꾸면 그래프 똑같이 나옵니다. FT로 바꾸면 2, 4, 6 빵 여기 없고요. 빵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 똑같이. 다만 질량이 4kg짜리니까 이거 여기 곱해봐요. 얼마야? 여기 10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 면적이 얼마 나옵니까? 20 나오죠? 그래서 여기 20입니다. 이해 갑니까? 무슨 말인지 표현이? 거기 있는 답은 그럼 1번 한번 볼래요? 0에서 2초 사이에 물체에 작용한 R자 힘은 여러분 이게 PT가 VT와 같다고 하면 가속도가 일정하면 힘도 일정할 거 아닙니까? 1번은 틀렸습니다. 됐어요?
2번 0에서 2초 사이에 물체의 이동거리 여러분 요거 보면 되죠. 이동거리 몇 미터 나와? 5m 나오죠? 연적 이동거리니까. 다음 2초에서 4초 사이에 물체에 작용한 날짜이면 등속운동이니까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죠. 뭐. 이게 정답이 됩니다. 이해 갔어요? PT 그래프 무슨 T 그래프랑 같이 보면 된다고? VT 세로축만 바꾸세요. MVT로. 이해 갔습니까? 됐죠? 여러분 04번 잠깐 봐봐요. 자, 운동량 충격량인데 자꾸 무슨 그래프가 등장하나요? 운동의 기술에서 배웠던 그래프가 나오잖아. 이 그래프 잘 봐요. 이 그래프 시간당 위치 그래프죠. 여러분, 자 이건 좀 꼼수지만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꼼수다. 봐라. 시간과 S야 S. S가 누군지 몰라도 돼. 얘 단위가 뭐야? 미터야. 얘 단위는 세크야. 그럼 여기서 이런 그래프가 딱 나왔어. 직선이. 그러면 이렇게 얹으라고 얘들아. 위에다 미터 적고. 얘 누구 단위야? 속도잖아. 얘 기울기 속도라고 그냥. 그럼 니네가 그 그래프 보이잖아. 0부터 1초, 1부터 2초 누구 속도가 빨라? 0부터 1초가 빠르지. 또 하나 0부터 1초는 기울기가 일정한 거지 증가하는 게 아니야. 이해가니? 직선의 기울기가 일정한 거지. 그럼 기울기 얼마 나오냐고. 1당 얼마 갔어? 3m 갔지? 걔가 3m 파세카 처음에. 근데 나중에 몇 미터 파세카 돼서? 1m 파세카가 된 거야. 처음에 3m 파세카인데 1초 이후에 1m 파세카 된 거라고. 이해 갔니 그거? 얘 질량이 몇 킬로니? 부끄럽네. 없네. 에이, 그런 거 없네. 그지? 질량도 안 좋네. 그죠? 여튼 얘 속도는 늘었니? 줄었니? 줄었지. 그렇다면 A, B가 이렇게 모양이 딱 있잖아. 이 그래프는 A의 그림일 거야. 딱 보고 니들이 눈치채는 거지. 세로축에 A 위치라고 써있지만. 됐지? 그럼 A는 왼쪽으로 힘을 받았겠지. 그럼 B가 A를 밀었겠지. A도 B를 밀었겠고 두 힘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 이런 얘기지. 됐냐? 그럼 A, B 질량이 만약에 동일하잖아? A, B 질량이 동일하면 A가 줄어든 속도만큼 B가 속도가 늘 거라고 분명히. 그래야 운동량이 보존될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하니? 오케이? 여러분 07번 이렇게 그래프로 바꿔서 한번 잘 여러분들 풀어봐. 07번.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려봐. 이렇게 그려놓고 이때 시간은 무조건 똑같어. 시간은 무조건 똑같고 F하고 A가 비례하니까 그래프가 동일할 거고 이걸 VT, PT로 바꾸면 어떻게 될 것인지 적분하면 되는 거잖아. 적분 1차함수 적분되면 2차함수 나오겠죠. 그리는 문제 안 나와요. 여러분 단순하게 지금처럼 그냥 변화량만 물어볼 거라고요. 속도가 얼마입니까? 이런 거. 저보세요.
돌았으니까 그지. 공분의 색깔을 치우고 있구나. 이 FT 그래프 요거랑 얘가 똑같다고 그래프 모양. 똑같이 해봐. 그렇지. 뭐만 하면 되냐면 요거만. F가 지금 얼마야? 4지. 근데 질량이 몇 프로야? 5지. 그럼 5 곱하기 가속도 얼마를 해야 4가 나오냐? F는 MA니까 4가 나오려면 5에다 얼마 곱하면 돼? 4N이 나오려면 이거 5분의 4잖아. F는 MA니까 5분의 4라고 그래요. 그렇지. 이걸 이제 VT로 그리면 여기잖아. 기울기 0보다 커졌고 크지? 그럼 얘는 이게 나오고 얘는 기울기 0보다 작잖아. 이게 나오겠죠. 이해가요? 그렇지 그렇지. 이제 이거 그려야 되잖아. 그럼 봐라. 이 면적이 나올 거 아니겠니? 근데 여기 직사각형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야지. 이 참수.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야지. 이해했어?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나와. 똑같이. 그럼 여기가 될까? 보이냐? 그거 얼마 나오겠니? 5 곱하기 5분의 3은 4 나오지. 2분의 1 해야 되잖아. 그치. 자, 가볼까나? 여기 보세요. F하고 A가 비례하잖아. 똑같이 그려. 그럼 여기가 5고 여기가 4잖아. 10이죠? F는 연속이란 말이야. F 4가 나오려면 질량 5kg, A는 5분의 4죠. 그럼 여기다 그리려면 5하고 10인데 5하고 10인데 이제 이거 값이 점점 커지거든. 그럼 접선을 이렇게 되면 커지는 거 2참수가 나온 거고 여기는 계속 커져야 돼요. 계속 커져야 된다고. 또 많아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지. 짧으니까. 그럼 이거 면적이 얼마 나오는 거죠? 5분의 4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 2라. 그럼 이게 지금 아까 질량이 5kg였잖아. 그럼 얘도 PT도 얘랑 똑같다고 될 거야. 똑같이 나오겠죠? 근데 얼마겠냐? 5, 2, 10이겠죠. 이해 갔어요? 네. 여기 한번 봅시다, 여러분. 봐봐요. 집에 가서 유튜브 좀 봐. 알겠냐? 뭐, 너먹고 이런 거나 듣지 말고 나 안 될 것들. 동영상 들어가서. 알았어? 구독 눌러놓고 봐. 선생님이 이익 창출 안 했으니까 구독 눌러도 상관없어. 알았지? 네, 알림 뜰 거야. 그러면 그때 가서 확인 안 하고. 이 그래프가 서로 비례값이라는 걸 명심해. F는 MA이고 MVP야. 이 두 개만 기억하면 돼. F는 MA니까 얘도 똑같이 나올 거라고 그래프가. 여기 얼마겠냐 여기. 5일 거고 여기 10이겠죠. 다만 질량이 5kg니까 5에다 얼마를 곱했을 때 4가 나오냐고. F 4는 이렇게 되거든. 4N은 질량이 5kg인데 얼마 곱하면 5분의 4를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맞죠? 그 다음 보시라고요. 여러분 얘가 지금 정지라고 되어 있을 거야. 맞아 안 맞아? 정지지. 조심하라고. 정지가 아니라 니들 학교에서 이렇게 낼 거라니까. 1m/s로 얘가 달리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럼 이 면적을 구하는데 이거 면적 못 구하면 이게 바보예요. 바보. 여기서 틀리잖아요. 면적이 뭐예요? 5분의 4에다가 5에다가 2분의 1을 해줘야죠. 삼각형인데. 맞지? 그럼 얼마 나와요? 2가 나와. 2가 여기는 5초대. 그럼 얘는 2참수가 나와요.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점점 커지잖아요. 근데 여기도 플러스란 말입니다. 커져야 된다고. 얼마? 4로 커져야 됩니다. 이 시입해서 이렇게 커져야 돼요. 이러지 말라고. 이랬다가 끝나. 이랬다가 줄어들었다가 끝난다고. 알았니? 그럼 얘도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겠어? 5 10보니까 얘도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대신 질량이 5kg니까 알겠니? 여기다 5를 곱해봐요. 얼마 나와야 돼 여기? 10이 나와야 되고 여기가 얼마? 20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면적 얼마 나와? 10 나오잖아. 그래서 10 됐고 이런 식으로 찾는 거라고. 이해 가셨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온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처음 속도 1이면 여기서 바뀌어요. 여기에서
여기서 바뀐단 말이야. 0이 출발이 아니라 1이 출발이고 1이 출발이고 거기에다 그래프도 어떻게 나와? 오,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3이 되고 여기 가면 얼마야? 5가 되는 거죠. 5가 1이면 이해 가세요? 그렇다면 여기 값도 여기 봐요. 여기가 5부터 출발이 되는 거 5부터. 그래서 이렇게 가서 뭐가 되고 여기서 얼마? 15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얼마가 돼요? 얼마? 25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25 맞아? 응? 맞죠? 됐죠? 10씩 변하니까. 그럼 5, 15 그러면 여기서 10 증가했고 여기도 10 증가했으니까 얘랑 그래프는 맞아요. 요게 여러분들 내신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정지라면 저렇게 0부터 출발을 되는데 1이라면 그 1에다가 이 변화량을 더해서 올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거 연습만 하면 퍼펙트해. 알았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처음부터 나가야 되지. 내신 준비해야 되잖아. 그치? 처음부터 나갈지? 후반 계속 나갈지는 고생하셨습니다.